꿈꾸는 사람을 응원하는 특별한 이야기, 장애인 바리스타 창업 육성 교육, 행복 드립 카페. 그 세 번째 시간을 위해 교육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오늘따라 야외 교육을 나오고 다양한 원두가 놓여 있는 것을 보니 특별한 교육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벌써 가득한데요. 행복 드립 카페, 오늘은 로스팅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커피를 내리는 카페, 행복 드립 카페, 바리스타 창업 육성 교육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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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고 수업이 로스팅 수업이에요. 그래서 야외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오늘 저를 도와주실 박예니 바리스타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연애 씨하고 같이 교육을 했던 동기생분 이태환 씨가 갑자기 사정상 못 나오게 됐어요. 갑자기 먹튀를 하셔가지고 먹튀. 아무래도 연애 씨한테 그 시험 지는 게 무서워서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 뭐 아쉽지만 그분 쿨하게 보내드리고 새로운 동기생 제가 모셨거든요. 우리 핫하게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바리스타 공부를 하고 있는 이지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처럼 제가 쪽지 시험을 준비했어요. 여기 다 쪽지 시험을 여러분들을 위한 쪽지 시험을 준비했으니까 자신 있으시죠? 네.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이벤트로 100일장을 하면 어떨까 해서 100일장 코너를 한번 마련해 봤거든요. 네. 주제는 커피로 해서 두 분들이 짤막하게 글짓기를 해주시면 그거를 낭독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얼떨떨하고 정신도 없지만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연애 씨랑 서로 도와가면서 끝까지 무사히 잘 마쳤으면 하고 있습니다. 쪽지 시험까지 이게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은 들었지만 쪽지 시험 본다니까 나름 긴장도 되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글짓기의 장르는 우선 한국인의 정서를 표현하기에는 시조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조 한 편 준비했고 제목은 커피 단신가고요. 준비 많이 했을까는 기대해 주시면 이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름 많이 했고요. 1시간 반 아니면 2시간 정도 했습니다. 일단 시험은 잘 보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열심히 해서 노래를 안 부르도록 해야죠. 저는 시를 쓸 건데요. 제목은 가을엔 커피와 함께 하세요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의 행복 드립 카페. 맛있고 향기로운 원두를 만들어내는 로스팅 과정을 배워봅니다. 단계별로 달라지는 맛과 향기도 꼼꼼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로스팅 수업을 해볼 건데요. 혹시 로스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냥 커피를 볶는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네. 잘 대답하셨어요. 공부를 해오신 것 같아요. 로스팅은 바로 커피를 볶는 거를 로스팅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배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여기 생두하고 원두를 준비를 했어요. 여기 제가 손에 조금 나눠드릴게요. 만져보시고 냄새도 한번 맡아보시고 어떠세요? 느낌이? 단단하고요. 네. 무겁고 아무 향기가 안 나요. 네, 그쵸. 색깔은 녹색이고. 녹색.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커피는 체리 안에 씨앗이라고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 씨앗을 정제해서 나온 게 이 바로 생두예요. 네. 그리고 여기 놔주세요. 그리고 이 생두에 열을 가해서 이렇게 갈색인 원두로 변하는 거를 바로 로스팅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서 같이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두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이게 아까 방금 봤던 생두랑 똑같은 콩이에요. 제가 콜롬비아 커피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네. 크고 가볍고 향기가 나요. 네. 크기가 크고, 그리고 아까 생두였을 때는 아무 향기가 안 났었는데 향기도 나고, 그리고 무게도 좀 가벼워지고, 그렇죠? 녹색의 생두를 로스팅해 만드는 원두. 우선 생두와 원두를 비교해 볼 텐데요. 단단하고 무거운 생두에 열을 가하면 갈색 원두로 변하면서 크기가 커지고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물론 향기도 나게 되고요. 자, 그럼 로스팅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스팅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어요. 근데 로스팅이라는 거는 단순히 생두에 열을 가해서 볶는 것 같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그 로스터의 테크닉이 충분히 들어가서 어떤 맛을 낼지 그런 기량이 많이 발휘되는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크게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또 8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커피 로스팅의 8단계. 열이 가해지는 시간 흐름에 따라 나뉘는데요. 1단계 라이트 로스팅에서부터 시나몬, 미디엄, 하이, 시티, 풀시티, 프렌치, 이탈리안 로스팅까지 총 8단계가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각 단계는 가해지는 열의 시간과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강배전으로 갈수록 진한 맛과 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팅을 약하게 하거나 혹은 강하게 하는 거에 따라서 맛 변화가 있는데요. 약배전을 하면 할수록 맛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약해질 것 같아요. 네네, 약해질 것 같죠. 강배전을 하면 강하고. 강해질 것 같고, 네, 맞아요. 약배전을 하면 할수록 맛은 좀 가벼워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커피의 신맛이 좀 많이 드러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강배전을 하면 할수록 좀 농도도 진하고 무거운 커피가 되고 쓴맛이 좀 강해지거든요. 자, 여기 제가 색깔 변화를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생두일 때부터 생두의 그 녹색이 조금씩 빠지면서 조금 하얀색, 노란색, 그리고 좀 갈색, 진한 갈색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 녹색의 생두가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처음 들어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네. 우리 어렸을 때 그 설탕 녹여서 달고나 같은 거 먹어봤잖아요. 설탕 녹이면 무슨 색깔이 되죠?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이유예요. 설탕은 맛이 어떻죠? 달콤하죠. 커피도 지난 시간에 우리 맛봤을 때 연애 씨가 달콤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달콤하다. 그것처럼 설탕의 달콤함을 내는 당 성분이 커피에도 그 당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갈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녹색의 생두가 갈색의 원두로 변하는 거는 그 달콤함을 내는 당 성분 때문인데요. 당성. 네. 처음 아셨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갈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수분도 날아가고 여러 가지 변화를 갖게 돼요. 네. 그러면서 그 팝콘도 우리가 팝콘 처음에 옥수수 콩이었다가 커지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처럼 원두 상태로 되면 콩이 부풀게 돼요. 이 부풀어지는 과정이 나중에 로스팅을 한번 시연하는 걸 보거나 실습을 하면 보시겠지만 이렇게 탁탁탁탁 하고 튀는 시기가 와요. 그 시기를 바로 팝핑이라고 하는데 그 팝핑은 총 2번 오거든요. 우리 8단계 중에서 총 2번 와요. 그래서 1차 팝핑이 올 때는 콩의 겉면이 터지고 그리고 1차 팝핑이 점점 줄어들고 끝나면서 2차 팝핑이 시작이 되는데 2차 팝핑은 바로 콩의 속이 터지는 게 2차 팝핑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생두하고 원두하고 비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크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생두가 열을 가해지면서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스팅은 콩의 수축과 팽창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팽창의 반복. 네, 수축과 팽창의 반복. 그래서 최종적으로 팽창해서 네, 크기가 커지고 부피는 늘어나고 무게는 감소하고 뭐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kg를 볶는다. 콩을 1kg를 볶는다 하면 대략 20% 정도가 감소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제가 나눠드린 원두를 좀 한번 볼까요? 한번 만져보고 냄새도 한번 맡아볼까요? 크고요. 네. 가볍고 네. 향기가 납니다. 네. 아까 여기 넣어주셔도 돼요. 아까 생두랑 비교했을 때보다 크기가 훨씬 크고 네. 그리고 무게도 좀 가볍고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 향이 났잖아요. 네. 뭐 보셨다시피 생두일 때하고 원두일 때하고 시각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뭐 들어보면 무게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론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이론으로만 공부할 게 아니라 그 시연해 주실 로스터분을 모시고 우리가 자리를 이동해서 직접 로스터기에서 로스팅하는 과정을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백문불여일견. 충분히 이론 공부를 했다면 눈으로 직접 보고 로스팅 과정을 배워보면 좋겠죠? 벌써부터 진한 향이 나는데 같이 따라가 보실까요? 오늘 시연을 도와주실 이득정 로스터분 모시고 시연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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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이론 수업을 하는 동안 이미 기계 예열을 해주셨어요. 우리 고기를 굽기 전에도 후라이팬 예열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기계도 따뜻하게 예열을 한 상태에서 로스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예열은 어떻게 다 끝났나요? 네, 예열이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콩을 한번 투입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노란색 깔때기에 콩을 넣고 투입을 했어요. 이 깔때기 같이 생긴 모양을 호퍼라고 하거든요. 제가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 호퍼를 통해서 콩을 넣으면 이 안에 드럼이 있어서 드럼 안으로 콩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드럼 밑에는 가스 버너가 있고요. 이제 곧 점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점화는 언제 할까요? 저만한 한 2분 정도 후에 하면 됩니다. 네, 점화를 하기 전에 그 불을 끈 상태에서 이 드럼 안에 콩을 그냥 돌리는 거는 콩이 그동안 갖고 있는 먼지들 있잖아요. 그런 먼지들을 좀 날려주는 클리닉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대략 한 2분 정도 클리닉 작업을 하면서 적당한 온도를 맞춰주는데요. 적당한 온도가 되면 점화를 하게 되죠.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요? 그리고 여기 이 본체 뒤로 보면 사이클론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이게 사이클론인데 사이클론은 로스터기의 청소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콩에 붙어있는 껍데기들 있잖아요. 그런 무거운 껍데기들은 사이클론 쪽으로 다 모이고 가벼운 먼지나 연기는 이 연통을 통해서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화할까요? 네, 점화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점화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불을 켰어요. 밑에 버너에 불이 아마 들어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러면서 본격적인 로스팅을 할 텐데요. 여기 콩은 드럼을 통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드럼이 돌아가는 이유는 멈춰 있으면 아무래도 한쪽만 타게 되겠죠? 그래서 골고루 잘 볶이도록 드럼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튀어나와 있는 이게 있는데요. 득종씨 이거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거는 보시다시피 콩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샘플 스푼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콩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 체크를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옆에 동그란 냉각기가 있는데 이 냉각기는 로스팅을 어느 정도 마치면 마지막으로 냉각을 시켜주는 작업을 해요. 콩을 이렇게 뜨거운 온도로 볶았다가 냉각을 바로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뭐 말하자면 이제 로스터가 계획을 하잖아요. 콩을 볶기 전에 나는 오늘 CT까지 볶겠다라고 했을 때 CT까지 볶고 바로 배출해서 냉각하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맛이 진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출을 바로 해서 순간적으로 냉각을 바로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맛을 딱 확실히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생두에 열을 가해 원두로 만드는 로스팅. 열이 가해지면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생두는 수분과 지방분, 섬유질, 당질, 카페인 등이 조화롭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커피를 볶는다고 생각했던 로스팅은 이 모든 과정의 작업을 이야기한다네요. 그럼 로스팅 과정을 살펴볼까요? 1단계, 먼저 생두를 투입해야겠죠. 드럼을 가열한 상태에서 생두를 투입해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겠죠? 2단계는 이 생두가 열을 흡수하면서 많게는 90%까지의 수분을 배출하는 건조 단계가 지나갑니다. 다음으로는 탁탁하는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1차 팝핑이 시작되는데요. 원두가 본격적으로 팽창되고 갈색으로 갈변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원두의 속까지 열이 들어간 2차 팝핑이 원두 고유의 향이 발산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맛있는 원두를 만들기 위해 각각의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나요? 선생님? 그래서 냉각을 바로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콩이 색깔이 좀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아직 뭐 큰 변화는 없네요. 우리 그 아까 전에 그 콩 색 변화 보셨잖아요. 그걸 조금씩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스팅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적당한 화력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볶으면서 발생하는 연기들이 이 드럼 안에 머물지 않고 잘 빠져나가서 나쁜 연기나 탄맛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배기 조절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스 압력 조절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온도와 그 온도에 맞는 시간, 이런 것도 꼼꼼히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콩의 색깔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콩이 화력을 받으면서 변하는 냄새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콩이 튀는 걸 뭐라고 했죠? 팝핑. 네네, 팝핑. 잘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그 팝핑의 소리도 딱 적절한 시기에 잘 캐치해서 언제쯤, 몇 도에 언제쯤 팝핑이 시작됐는지도 체크를 해야 돼요. 팝핑이 일어나고부터는 콩이 순간적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좀 볼까요? 자, 여기 다 보시면 콩의 색깔이 좀 변했어요. 녹색에서 지금 약간 노란색? 네, 노란색으로 변한 거 보이세요? 냄새도 한번 맡아볼까요? 뜨거운 냄새가 열기가, 어때요? 네. 뜨거운 열기가 확 올라오고, 네.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가운 생두가 열을 받으면서 뜨거운 열기가 좀 올라오죠. 네. 색깔도 좀 변한 것 같으세요? 네. 노란색으로. 네, 노란색으로 변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좀 더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이제 색깔이 더 진해졌어요. 제가 먼저 냄새 맡아봐도 될까요? 네. 이거 한번 볼까요? 냄새 한번. 어떠세요? 되게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약간 그 고소한 견과류 네, 냄새 같은 게 고소하면서. 좀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그 생두 상태일 때 냄새를 맡아봤을 때는 좀 풋풋한 풀 냄새 이런 게 났는데 색깔이 갈색으로 점점 변하면서 견과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득종 씨, 우리 팝핑 하려면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되나요? 약 12분 정도 기다립니다. 아, 지금부터 한 12분 정도 기다려야 되나 봐요. 근데 콩의 변화를 보실 때는 아까 생두 상태일 때보다 콩의 크기는 어떻게 변했는지, 색깔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향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주름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로스팅은 뭐라고 했죠? 콩의 볶기. 수축과 팽창의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축을 해서 콩이 주름이 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생두일 때보다 훨씬 더 크기가 커졌네요. 그리고 주름도 좀 보이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네. 크기도 보시고 냄새도. 지금 소리가 나는 건가요? 네, 소리가 네. 납니다.
팝콘이 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팝핑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1차 팝핑에서는 탄수화물이 산화되면서 소리가 납니다. 원두의 표면이 팽창되고 색은 갈색에 가까워지면서 표면이 매끈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팝핑이 되고 나서부터는 콩의 변화가 되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로스터분이 하셨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콩의 변화가 어떤지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이거 냄새도 한번 맡아볼까요? 로스팅은 어느 정도까지 갈 생각이세요? 약 CT 정도까지 갈 생각입니다. CT 정도까지 가신대요. CT 정도면 2차 팝핑이 들어가나요? 네, 2차 팝핑이 들어가고 바로 뺄 생각입니다. 2차 팝핑 초반 정도까지 가실 생각인가 봐요. 지금 1차 팝핑이 중반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소리가 처음보다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그런 거 같으세요? 네. 수가 잦아들었는데. 그래서 소리가 점점 줄어들면 2차 팝핑 전에 약간 텀이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2차 팝핑이 진행되면서부터는 좋은 향기가 발생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차 팝핑 때 발생하는 연기들은 웬만하면 좀 날려보내고 2차 팝핑 때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두의 좋은 커피 향기들 있잖아요. 그런 향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1차 팝핑이 거의 끝나간 것 같은데 한번 상태를 볼까요? 콩이 훨씬 더 커졌어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1차 팝핑이 끝나고 2차 팝핑을 들어가면서 냉각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콩이 내가 어느 정도 볶겠다라는 그 시점이 왔을 때 바로 배출해서 바로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냉각기를 미리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2차 팝핑도 시작됐습니다. 겉면이 터지는 1차 팝핑에 이어 속에서 팝핑이 진행됩니다. 원두 고유의 향이 발산되기 시작하는데요. 로스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집중! 콩이 어느 면이 터진다고 했죠? 소금 겉면. 네? 겉면 아니에요? 네. 네, 콩의 겉면이 터지는 거고 2차 팝핑은 콩의 속이 터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1차 때 훨씬 더 소리가 듣기가 더 쉬우시죠? 네. 그리고 2차는 소리가 좀 작은 편이에요. 자, 지금 냉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온도가 200도 이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콩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냉각을 어느 정도 하고 우리 콩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잘 볶인 것 같아요? 네, 잘 볶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향기도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생두에서 그 풋풋한 냄새랑 다르게 고소한 냄새도 나고 왠지 좀 달콤한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으세요? 네. 네. 냉각은 어느 정도 하나요? 약 5분 정도 합니다. 5분 정도. 자, 그러면 제가 이 완전히 냉각된 커피를 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내려볼 거예요. 내려보면서 맛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직접 우리도 그 수막 로스팅을 한번 해보는 걸로 준비를 한번 해보죠. 네. 네. 한번 향도 맡아볼까요? 향 좋죠? 네. 제가 바로 내려보겠습니다. 볶고 나서 바로 먹는 것보다 네. 한 3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나서부터 먹는 게 훨씬 맛이 안정적이고 네. 또 꽉 찬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방금 볶은 커피는 어떤 맛인지 우리가 또 맛을 봐야 되니까 제가 한번 내려봐 드릴게요. 9% 오름이 굉장히 네. 크네요. 그쵸? 네. 한번 향도 좀 맡아볼까요? 맡아보세요, 향.
달팽이 모양으로 드립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달팽이 모양. 네, 뜸 들이고 한 2, 30초 정도 있다가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멈추고. 갑볶아서 그런지 기포가 굉장히 많아요. 가스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떨어지면 2차 드립, 안에서 밖으로, 다시 안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드립. 제가 컵을 따뜻하게 좀 데워드릴게요. 일단 따뜻한 연기에서 올라오는 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입에 머금었을 때 향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무 쓰고 무겁고. 너무 쓰고 무거워요? 네. 저도 쓴맛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뒤 끝맛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직접 두 분이서 연애 씨하고 지우 씨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수막 로스팅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실전입니다. 교육생들이 수망을 이용해 직접 로스팅한 커피 맛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스렌지를 준비했고 이 수막 로스터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제가 아까 그 로스팅 했을 때 똑같은 콩 콜롬비아 콩을 100g 준비했어요. 네, 100g을 해서 이거 다 볶고 나서 몇 g으로 줄었는지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일단 불을 켜주시고요. 불이 잘 들어오나 보고. 처음에는 조금 약한 불로, 처음부터 강한 불로 가게 되면 콩의 겉면만 타고 속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속하고 겉하고 골고루 익혀주기 위해서 처음에 약한 불로 좀 수분을 날리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기 거리는 대략 10에서 15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쉬지 않고 흔들어야 돼요.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어야 가만히 멈춰 있으면 한쪽만 타겠죠? 계속 흔들어야 돼요. 흔들고 콩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여기 목장갑을 준비했거든요. 그냥 만지면 뜨겁겠죠?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한 번씩 열어보면서 색깔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먼지가 날리는 게 보이세요? 네, 불꽃이 튀네요. 네. 그러니까 불을 닿으면서 콩이 불에 닿으면서 콩 껍데기들이 막 날리는 거예요. 먼지들이 많이 나거든요. 자, 지우씨 네. 해볼까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연기 냄새도 좀 맡아보면서요. 이 냄새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까 우리 그 로스터기에서 했을 때는 테스팅 스푼으로, 조그만 스푼으로 우리가 콩 상태를 확인했잖아요. 이 수막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수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콩의 상태를 그때그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겠다 하면 뚜껑을 열어서 보면 되거든요. 자, 콩의 상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냄새 한번 맡아보고. 자,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콩이 보시면 약간 녹색에서 조금 녹색 색깔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그죠? 살짝 네. 빠지고, 근데 아직 풋내 같은 건 네, 있어요. 아직은 풀냄새가 좀 나네요. 조금 더 위로 해주세요. 불이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 콩의 겉면이 좀 탈 수가 있으니까요. 먼지가 되게 많이 일어나죠. 여기 보시면 껍데기에, 떨어지는 껍데기에 불이 닿아서 빨간 불이 지금 생기잖아요. 이렇게 타면서 빨간 불이 생기는데요. 이 탄 것들이 많아지면 콩에 탄 냄새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껍데기가 타는 거가 이 콩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잘 흔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한번 콩 상태를 좀 볼까요? 네. 어때요? 연한 하얀색으로 있는데.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지금 좀 하얗게 변했어요. 녹색이 네, 좀 네. 빠졌어요. 그쵸? 변화가 금방 보이네요. 제가 조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좀 더 절도 있고 빠르게. 엄청 날려요. 엄청 날리죠. 연애 씨 좀 해볼까요? 네. 네. 지금 콩 상태를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진한 노란색이 됐네요. 네. 그쵸? 네, 네. 냄새도 한번 맡아볼까요? 어때요? 약간 약간 맛이 향이 날라고 있어. 향이 날려 그래요?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아까보다는 풋내가 덜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약간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약간의 그 땅콩 냄새 같은 것도 좀 네, 나는 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수강 로스팅으로 해도 네. 팝핑이 일어나는 건가요? 네, 팝핑이 일어나죠. 우리 팝핑이 일어날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다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이제 조금씩 갈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뭐라고 했죠, 제가? 갈변. 갈변 현상. 갈변 현상은 왜 온다고 했죠? 네, 커피의 당성분 때문에 당성분. 네, 달콤한 맛을 내는 당성분 달콤한 맛을 때문에 낸다. 갈색으로 변한다고 했죠. 갈색으로 변한다. 네. 당성분. 지금 1차 팝핑이 오는 소리가 들리죠? 네, 팝핑이 왔어요. 그럼 1차 팝핑은 콩의 어느 면이 터지는 거라고 했죠? 겉면. 겉면이 터지기 때문에 소리가 좀 잘 들리죠? 네. 잘 튀고 있네요. 1차 팝핑이 오게 되면 이제부터 진행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화력을 조금씩 줄이면서 로스팅을 끝낼 준비를 좀 해주는 거예요. 소리가 많이 터지네요. 그러면서 네, 우리 방금 2차 팝핑 조금 들어갔을 때까지 했잖아요. 네. 그때까지 할 거예요. 1차 팝핑이 지금 많이 오고 있네요. 중반 정도 같아요. 색깔 잠깐 볼까요? 이쪽으로 빼주세요. 네, 많이 튀고 있어요. 갈색으로 변해. 네, 갈색으로 변하고 연기 냄새도 되게 톡 쏘는 냄새가 네, 나요. 톡 쏘는 냄새. 네, 그래서 어때요? 신맛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네. 끝내면. 그렇게 좀 예측을 하는 거예요. 1차 팝핑이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연애씨 좀 해볼까요? 네. 지금 1차 팝핑이 다 끝났을 때 상황을 좀 볼까요? 자, 어때요? 갈색으로 변해. 네, 콩도 많이 커졌죠? 네, 부피도 커지고. 자, 2차 팝핑이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조금씩 소리가 들리는데, 네. 소리 들리세요? 네. 네, 1차 팝핑 때보다 소리가 좀 작거든요. 조금씩 들리네요. 희미하게 변해. 네, 저 지금 마지막인 것 같아요. 상황을 좀 볼까요? 우리 2차 팝핑 초반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불을 끄고 자, 이제 냉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좀 식혀야 돼요. 좀 흔들까요? 네. 자, 우리 다 된 원두를 무게를 재볼 거예요. 제가 여기 무게를 재봤더니 몇 그램이 나왔죠? 82g이요. 네, 82g. 제가 아까 82g. 몇 g으로 계량을 했다고 했죠? 100g. 네, 100g에서 지금 82g 정도로 줄었네요. 그러니까 아까 무게는 감소하고 부피는 늘어나고 이게 지금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커피로 만들어 볼까요? 원두 커피를 내리기 전에 적당한 물의 온도부터 맞추고 맛있는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물의 온도를 좀 식혀볼까요? 네. 고. 너무 기울이지 말고. 네. 각자 연애 씨하고 지우 씨하고 둘이서 협동해서 볶은 커피니까 맛있게 내려주세요. 네.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분말이 물을 먹어놨을 때도 향을 좀 맡아볼까요? 어때요? 향긋한 냄새 나다. 향긋한 냄새가 나요? 고소한 냄새도 좀 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쵸.
연애 씨 연습 되게 많이 했나 봐요. 되게 잘하세요. 아니, 에미 씨가 너무 잘 도와주시니까. 아, 서브를 잘해주셔가지고. 네. 1차 드립하고 멈추셔야 돼요. 네. 2차 드립. 제 말 듣고 하세요. 그렇죠. 좀 작아지게 할게요. 밖으로 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에서 밖으로 돌려주시고 종이에만 안 닿게 끝까지 돌려주시고 다시 안으로. 자, 다 내리셨으면 밑에 맛하고 위에 맛하고 잘 섞이도록 이렇게 좀 잡고. 흔들어 줄까요? 그리고 된 상태에서 천천히. 어떠세요? 신맛이 나면서도 네. 쓴맛도 나고, 네, 네. 달콤한 맛도 나고. 달콤한 맛도 나고요. 어떠세요? 본인 커피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밍밍한 한번 맛도 마셔보세요. 있고 네. 특별한 뭐 신맛이나 단맛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세요? 네. 이거 지우 씨가 내린 거 한번 드셔보세요. 밍밍한 맛이 나는데? 밍밍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갓볶은 거라 아무래도 두 분 다 맛이 좀 덜 잡혀서 밍밍한 건 다 있는데 연애 씨 커피가 조금 더 맛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연습을 먼저 더 많이 했다 보니까 지우 씨 커피가 조금 더 싱거워요. 연습이 더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네. 오늘 로스팅 수업 해보니까 어떠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콩의 재밌고 변화도 신선하고. 네. 콩의 변화도 직접 눈으로 네.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갓볶은 커피를 내려서 맛보는 것도 재밌었죠? 네. 바리스타로서 이제 일하려면, 뭐 성격도 밝아야 되고, 그리고 체력도 따라줘야 되고, 뭐 인내심, 침착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일단 연애 씨 같은 경우는 성격이 너무 밝으시고, 긍정적이셔서 그런 부분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본인 성격이 좀 급하시다 보니까 실습할 때 좀 마음이 너무 앞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침착성을 잃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핸드드립을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괜찮은데 나중에 에스프레소 기계를 만지게 되면 이렇게 좀 실수가 잦아지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워낙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시고 열정도 너무 많으시고 하시니까 제가 옆에서 좀 더 도와드리면 잘 해내실 것 같아요. 오늘의 수업 다시 살펴볼까요? 행복 드립 카페 세 번째 시간에서는 커피 로스팅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생두에 열을 가해 원두로 만들어내는 로스팅. 단단하고 무거웠던 생두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수분이 날아가 크기는 커지고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갈색의 원두가 되면서 향이 생기고요. 로스팅은 열이 가해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한 맛과 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두 로스팅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맛과 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잘 냉각시켜줘야겠죠? 오늘 맛본 커피 되게 맛있었어요. 오늘 되게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끝나기 전에 우리 쪽지 시험. 결과 발표. 네, 결과 발표를 해야죠. 제가 아까 채점을 했어요. 근데 연애 씨 거, 이게 연애 씨 거거든요. 연애 씨 거하고 지우 씨 거. 네. 제가 채점을 했는데 연애 씨는 10문제 중에 60점. 또 저번에 4개를 틀리셨고 네. 지우 씨는 나름 공부를 좀 해오신 것 같아요. 뭐예요? 혼자 공부하신 거예요? 연애 씨 이기려고? 속도로 조금 시험 못 나길래. 아니 하나밖에 안 컨닝하신 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혹시 컨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 보고 하신 건 아니죠?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연애 씨가 오늘 좀
좋습니다. 네, 졌는데 오늘은 100일장을 했으니까 네. 벌칙은 생략하고 우리 100일장 낭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네. 네. 지우 씨 한 거부터 아까 되게 열심히 적던데 좀 네. 낭낭한 목소리로 좀 부탁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커피가 검다고 우유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까지 검을 쏘냐. 아마도 겉이 희고 속 검은 것은 너인가 너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커피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박수 한번 주시죠. 아, 예. 네, 좋네요. 진짜 커피에 대한 일편단심이 엿보이는 그런 시조인가요, 시조? 그쵸, 시조죠. 네. 한국인의 정서가 막 묻어나는. 음률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애 씨 거를 받았어요. 연애 씨 거는 제가 예쁜 목소리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제목이 좋네요. 가을엔 커피와 함께 하세요. 네. 가을 하늘에 둥둥 떠있는 저 구름은 카푸치노 위에 우유 장식 같아요. 아, 네. 어디선가 불어오는 가을 바람에 커피 향이 솔솔 묻어나면 내 마음은 커피 향에 두근두근 설레입니다. 가을엔 커피와 함께 하세요. 바리스타 연애가 향기로운 커피를 내려드릴게요. 너무 멋지네요. 박수 한번 주시죠. 너무 선생님이 멋져요. 낭낭한 목소리를 읽으니까 너무 듣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몫했나요? 두 분 다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100일장을 작은 이벤트로 해봤는데 커피에 대한 그 자신들의 생각도 좀 묻어나고 되게 재밌었던 시간 같아요. 오늘 두 분 다 100일장도 너무 좋고 되게 뜻깊었던 시간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 배운 거 공부 열심히 해오시고 다음 쪽지 시험 준비도 잘 해주세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는 나라별 커피의 특징과 블렌딩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행복 드립 카페.